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코 코리아에서 영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장은별입니다. 이 웨비나는 16년 9월 진행되었던 내용의 한국어 버전이며 이 웨비나의 주제는 펄스성 부하를 적절하게 구동하기 위한 전력 평균 시스템입니다. 우선 전력 평균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펄스성 부하 어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시스템 구성과 전력 평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평균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개의 부품인 파워 서플라이와 캐패시터의 선정 방법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 평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평균의 정의입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은 부하의 평균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와 피크 파워를 전달하기 위한 캐패시터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부하가 켜지고 나머지 시간은 꺼지고를 반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리를 비추는 깜빡이는 LED 조명으로 이는 펄스의 에너지를 이용해 빛을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수증 음파 탐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펄스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다시 0이 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피크 파워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피크 파워가 900W라면 파워 시스템도 900W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력 평균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부하에 전달되는 평균 전력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출력에 캐패시터를 추가하여 부하의 피크 파워를 전달하게 됩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은 피크 파워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에 비해 더 작고 가벼우며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부하가 주기의 25% 또는 30% 동안만 온된다면 실제로 피크 파워의 25% 또는 30%로 전력 평균 시스템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캐패시터를 통해 피크 파워를 공급합니다. 이는 공간과 크기, 비용 문제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어플리케이션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1파운드의 무게를 절약하게 되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실제로 바닥이 많은 무게를 견뎌야 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력 공급기의 크기를 줄이고 가볍게 만든다면 이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 평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큰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작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는 0일 수도 있고 피크 파워보다 조금 작은 값일 수도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피크 파워를 공급한다면 시스템은 피크 파워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켜지고 나머지 시간 동안 꺼지는 부하에서는 전력 평균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하는 넓은 입력 전압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캐패시터의 피크 에너지를 저장하고 부하가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캐패시터의 전압이 감소합니다. 이 전압은 실제로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으로 부하의 입력 전압 범위가 크다면 전력 평균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레귤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하의 최대 온타임과 최소 오프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전력 평균 시스템에서 사용할 파워 서플라이와 캐패시터를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간과 무게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전력 평균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파워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주기성이며 듀티는 25%, 9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DC-DC 컨버터가 최소 300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DC-DC 컨버터들을 전부 병렬로 연결하여 부하에 총 900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워 시스템이 DC-DC 컨버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과도보호 회로, 입력 필터링 회로, 방열 소재 및 Y캡 등이 필요하며 모두 보드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900W의 소비 전력을 갖는 파워 시스템에서는 입력 라인에서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입력단의 과도보호 회로, 필터링 회로들도 900W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듀티가 25%임에도 전체 파워 시스템은 900W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방열을 위해 팬이나 샤시도 사용해야 하며 이 또한 보드의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전력 평균 시스템은 3개의 DC-DC 컨버터를 평균 전력을 공급하는 하나의 DC-DC 컨버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25%의 듀티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약 300W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전력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파워 시스템과 비교하면 두 개의 DC-DC 컨버터 대신 출력단의 평균 캐패시터를 추가하여 파워 시스템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C-DC 컨버터와 필터링 회로 등을 평균 캐패시터로 대체한 것입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에서 DC-DC 컨버터는 평균 300W의 전력을 공급하고 캐패시터가 부하의 피크 파워를 공급합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은 보드 공간을 덜 차지하고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방열판의 크기와 무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성품 중 하나인 캐패시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력 평균 시스템은 DC-DC 컨버터와 평균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선택할 때는 캐패시터에서 부하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부하의 피크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부하의 온타임 동안 DC-DC 컨버터가 일부 관여하지만 전격 용량보다 큰 전류가 부하에서 사용될 때 DC-DC 컨버터는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타임 동안 캐패시터에서 부하의 피크 파워를 공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피크 파워로 동작하는 온타임과 최소 오프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프타임 동안 파워 서플라이가 캐패시터를 재충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하의 입력 전압 범위도 필요합니다. 캐패시터에서 부하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압이 감소하게 되고 부하의 입력 전압 범위 이하로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타임과 오프타임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최대 온타임과 최소 오프타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와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실제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은 실제 캐패시터의 전압이고 이 전압이 부하에 공급됩니다. 온타임은 실제로 부하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이고 T1에서 T2가 온타임이며 이 시간 동안 캐패시터가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V1에서 V2는 캐패시터에서 감소하는 전압입니다. 전력 P는 부하에 공급되는 피크 파워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하여 부하에 피크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AC-DC 또는 DC-DC 컨버터 시스템 출력단의 캐패시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T0 시점에서 실제 최대 전압이 되고 부하가 턴온 됩니다. 캐패시터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전압은 V2까지 감소하며 V2는 부하의 최소 입력 전압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전압이 부하에 전달되는지 아니면 부하에 레귤레이팅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뒷단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LED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LED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 부하의 피크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캐패시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캐패시터의 최대값이 부하의 듀티,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수 밀리페럿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캐패시터를 초기 전압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전압이 최소 레벨로 떨어지게 되면
DC-DC 컨버터 또는 파워 시스템이 다음 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캐패시터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지만 레귤레이팅 DC-DC 컨버터의 출력에 큰 값의 캐패시터가 연결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파워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동작할 경우 출력 편차나 출력 발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출력의 큰 값의 캐패시터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파워 시스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DC-DC 컨버터 또는 파워 시스템은 전류가 제한되는 상태에서도 동작해야 합니다. 일단 피크 파워가 캐패시터에서 부하에 전달되고 나면 DC-DC 컨버터와 캐패시터는 병렬로 연결되고 함께 부하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DC-DC 컨버터는 피크 파워보다 낮은 전력을 가지며 전류 제한 상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워 시스템은 전류 및 전력 제한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전류가 제한되면 DC-DC 컨버터는 잠시 동안 초과 전력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파워 시스템은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패시터가 다음 펄스 에너지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파워 서플라이의 일반적인 전압대 전류 그래프입니다. 파워 서플라이에서 설정된 전압값을 볼 수 있으며 이를 48V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전류가 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는 최대 출력 전류 이하에서 동작하고 전압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최대 출력 전류를 넘게 되면 전류가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DC-DC 컨버터 및 파워 시스템은 INE라는 직류 전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된 전류에 근접하게 되면 전압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전류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들은 전류 제한치에 도달하게 되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직류 전류 제한 시스템이 있어 실제 최대 전류를 지나 네 전류에 도달하게 되면 출력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출력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파워 서플라이들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와 최대 전력, 일반적으로 최대 전압과 전류를 설정하며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전류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 공급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전류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공급되는 전압은 실제로 초과 공급이고 보통 INE는 Imax의 30에서 4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제한된 전류에서 노멀 모드로 동작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격을 초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가 전류 및 전력의 제한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조기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동작 범위를 초과하여 동작할 경우 부품들이 초과 전류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노멀 모드에서 최대 전격을 넘어 전류 제한치에 도달할 때마다 전압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락 회로 전류 제한 또는 전류 제한은 폴트 모드에서만 동작하도록 설계되며 이는 캐패시터 또는 부하의 단락이나 초과 전류 공급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코의 제품인 DCM은 전류나 전력 제한치에서도 안정한 영역에서 적절하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파워 서플라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DC-DC 컨버터의 규격 부품을 추가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전류 및 전력 제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동작하도록 설계하려면 더 많은 부품들을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는 전류 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림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류 및 전력 제한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DC-DC 컨버터 외부에 많은 회로들이 추가되어야 하며 회로의 동작 속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부하가 매우 빠른 응답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모드로만 동작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DCM은 전류 제한,
전력 제한 상태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 큰 캐패시터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파워 서플라이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이 그림을 통해 DC-DC 컨버터의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타임 동안 출력단 평균 캐패시터에서 피크 파워를 공급하며 부하 입력 전압 범위 아래로 전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캐패시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를 선정하기 위해 캐패시터에 공급되어야 하는 전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시스템은 오프타임 동안 다음 펄스에서 부하의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캐패시터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전류 계산식을 보면 앞서 선정한 캐패시턴스를 알고 있으며 이는 피크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습니다. dV의 값은 초기 전압과 최소 전압인 V2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dT는 전력 평균 시스템에서 최소 오프타임 시간입니다. 이는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최소 오프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캐패시터를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전류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의 구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피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캐패시터를 선정하였고 캐패시터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DC-DC 컨버터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워 시스템에서 부하에 직접 피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캐패시터에 평균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필터링 회로 및 DC-DC 컨버터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평균 시스템은 더 가벼워지고 보드 공간을 덜 차지하게 되며 닫힌 PCB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개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방열 시스템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방열을 위한 팬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방열판을 사용할 경우에도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파워 시스템 출력에 피크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캐패시터를 추가함으로써 더 작고 가볍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캐패시터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캐패시터의 방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캐패시터의 펄스 출력 전류량과 ESR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위 온도와 동작 상태에 따라 캐패시터 방열이 필요합니다. 몇몇 캐패시터는 방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립 및 설계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 평균 시스템의 예가 있습니다. DCM은 320W로 선정하였습니다. 부하로 뒷단에 몇 개의 POL 컨버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출력 전압은 48V로 설정하였고 최대 20A의 전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DC-DC 컨버터 또는 POL 컨버터에 의한 파워 시스템의 최대 출력은 960W입니다. 출력에는 작은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고 서서히 100mF의 캐패시터를 연결합니다. DCM의 출력 전압이 최소 전압 범위를 넘으면 100mF의 캐패시터가 연결되고 정상 동작에 필요한 캐패시터보다 훨씬 큰 캐패시터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파형은 DCM의 출력 전압, 즉 캐패시터를 통해 출력되는 전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 파형의 전류는 캐패시터에서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POL 컨버터의 출력 전류입니다. 녹색 파형과 같이 부하가 턴온되면 20A의 펄스 전류가 공급되고 POL 컨버터가 켜져 있는 동안 높은 전류를 유지합니다. 펄스가 온되면 캐패시터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감소하고 전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력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DCM 동작을 보면 전류 제한 상태로 에너지가 공급되고 DCM에서 부하에 900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캐패시터에서 900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가 오프되면 전류는 0이 되고 DCM은 다음 펄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캐패시터의 전압이 충전되도록 전류를 공급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하는 실제로
70ms 동안 켜지고 그 다음 DCM이 캐패시터의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DCM은 큰 캐패시터 뱅크를 충전하는데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피크 파워를 사용하는 동안 DCM은 전류 제한 상태로 동작하게 되고 이로 인해 DCM이 꺼지지 않고 동작할 수 있습니다. DCM이 전류 제한 상태가 된 후에도 실제로 전격 전력이나 전류의 제한을 넘어서 동작하는 구간이 있지만 DCM이 전류 제한과 전력 제한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 구성은 총 900W의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평균 시스템으로 구성할 경우 300W의 DC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3분의 1 부하 피크 파워의 25% 수준입니다. DCM을 이용하여 파워 시스템을 더 작고 가볍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DC-DC 컨버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바이코는 사용자와 엔지니어에게 파워 시스템 디자이너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들이 파워 기준, 부하 정보 등을 기입하면 파워 시스템 디자이너가 조건에 맞는 시스템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바이코 웹사이트에서 파워 시스템 디자이너에 접속하시면 실제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AC인지 DC인지 선택하고 입력 전압 범위를 입력합니다. 예로 노미널 전압 335V, 미니멈 270V, 맥시멈 400V를 입력합니다. 출력 전압은 앞의 예에서와 같이 48V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평균 전력을 선택할 수 있고 캐패시터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류의 양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와트와 커런트, 절연이 필요한지, 레귤레이트가 필요한지 또는 픽스드 레티오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코는 픽스드 레티오의 DC-DC 컨버터나 시스템, 레귤레이션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오늘 했던 예제에서와 같이 레귤레이티드 출력 전압을 선택하고 사용할 조건을 입력하고 나면 파워 시스템 디자이너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추천해 줍니다. 아래의 솔루션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시스템의 여러 조건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1의 경우 부품 수가 가장 적은 시스템입니다. 가장 적은 부품, 가장 저렴한 가격, 즉 가장 권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솔루션도 볼 수 있으며 다른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작을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클릭해보면 화이트보드라는 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1은 전력 평균 시스템에 적합한 DC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CM의 전격 전류, 주변에 필요한 부품, 파트 넘버, 그리고 선택한 기준에서 제공된 DCM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전력량 대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널라이즈를 클릭하면 효율에 대한 정보와 DCM 자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코 웹사이트에 있는 파워 시스템 디자이너는 파워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툴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평균 시스템은 무게, 공간, 비용 절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평균 캐패시터를 이용함으로써 AC-DC 파워 시스템을 DC-DC 컨버터로 대체하여 공간 및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바이코 웹사이트 혹은 바이코 한국지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